자, 이거는 일단 이 부분을 하나 치고 그 다음에 또 그 뒷부분을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아마 생명 파트하고 화학 파트 뒤쪽에 산화하는 조화하는 이쪽 부분이 시험범위에 들어갈 거니까 일단 이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명 시스템에서의 정보의 흐름. 자, 생명 시스템에서의 정보의 흐름. 전사 번역 과정을 거쳐서 단백질을 합성합니다. 이게 핵심인데 그 핵심을 이야기하기 앞서서 유전 정보들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를 간단하게 표기를 해주고 있다. 자, 세포 안에는 핵이 있고 핵 속에는 이렇게 생긴 염색체들이 있습니다. 염색체를 구성하는 이 기본 물질들을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밧줄이 꼬여 있는 것처럼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밧줄을 좀 더 확대를 해보면은 이런 동글동글한 알갱이의 형태, 이게 하나씩 덩어리가 보이는데 이 알갱이를 구성하는 걸 보면은 이걸 확대를 해서 보면은 여기에 동글동글한 단백질들이 있고 단백질을 이 끈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끈이 동글동글한 단백질이 있고 단백질을 저 끈이 둘러싸고 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뭉쳐서 이런 밧줄 같은 구조물을 만들어내고 이 밧줄 같은 구조물들이 꼬여서 염색체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 한 덩어리를 뉴클레오솜이란다. 뉴클레오솜. 자, 이걸 뉴클레오솜이라고 여기 안에 동글동글하게 들어있는 이마들이 단백질이고 단백질을 둘러싸고 있는 이 끈 있죠? 이 끈 이게 DNA야. 이 끈 이게 DNA 단백질 뉴클레오솜. 전체적으로는 뉴클레오솜이라고 이름을 붙일 거고 히스톤 단백질인데 구체적인 이름은 어쨌든 단백질 플러스 단백질을 둘러싸고 있는 끈. 즉 끈은 DNA야. 자, 그러면 끈 DNA를 또 확대를 해보면 얘가 두 겹으로 이렇게 꼬여 있는데 두 겹으로 꼬여 있는 그 구조물 안에 보면 초록색, 노란색, 그 다음에 뭐 약간 뭐 핑크 말고 이게 무슨 뭐 빨간색, 보라색 이런 식으로 네 종류의 이런 막대기 같은 게 보인다 이거죠. 자, 이런 네 종류의 막대기가 보이는데 저 막대기들이 염기야, 염기. DNA는 이중 나선 구조고 이중 나선 구조인 DNA 안쪽에는 염기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염기의 종류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네 종류의 염기들이 있다. 요것들이 염기입니다. 요것들이. 자, 염기들이 있고 염기들이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마들의 유전 정보가 달라진다. DNA에는 어떤 형질의 특성을 결정하는 많은 수의 유전자가 들어있습니다.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유전자 2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유전자 1번 이렇게 적어놨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쌍꺼풀이 있냐 없냐를 결정하는 유전자가 여기에 들어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항마리가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하는 유전자가 저기에 들어있다. 근데 거기에 들어있는 유전자는 결국에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저 염기들로 결정이 날 것이다. 그렇게 맞추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잠깐만 30초만 휴식. 이연수야 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전자에 따라서 실제 단백질이 어떻게 합성되느냐
갈색 눈동자 유전자가 있다. 갈색 눈동자 유전자가 있으면 또 얘는 파란색 눈동자 유전자가 있다. 얘랑 이 안에 들어있는 염기들의 배열 순서가 다르다 이겁니다. 그럼 갈색 눈동자 유전자, 우리 까만색 눈동자죠. 갈색 눈동자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멜라닌을 합성할 수 있는 효소가 많이 만들어지고 그 효소가 만들어지니까 멜라닌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멜라닌이 많이 만들어지니까 이 눈동자의 색깔이 갈색이다 이거죠. 네, 파란색 눈동자 유전자를 가진 아이는 멜라닌을 합성할 수 있는 효소의 양이 적고 이 효소의 양이 적다 보니까 실제로 만들어지는 멜라닌의 양도 적고 멜라닌의 양이 적다 보니까 눈동자의 색깔이 까만색이 아니다 이겁니다. 파란색 눈동자가 되었다. 멜라닌은 우리 몸에 구성하는 까만색 색소입니다. 사실 갈색 색소, 까만색은 아니지만 그 어두운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 색소가 멜라닌인데 멜라닌이 많이 만들어졌고 멜라닌이 조금만 만들어졌다. 멜라닌이 많이 만들어졌으니까 눈동자의 색깔이 어둡고 멜라닌이 조금만 만들어졌으니까 색깔이 환하다, 밝다 그런 차이.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여기 또 색깔이 또 있습니다. 자, 멜라닌 합성 효소의 유전자가 멜라닌을 만들어내는데 멜라닌 합성 효소를 만들어내는데 그 멜라닌 합성 효소에서 멜라닌이 많이 만들어지면 갈색 털을 가진 이런 사슴이 나오고 멜라닌이 많이 안 만들어지면 이런 흰색 털을 가진 저런 사슴이 만들어진다. 그런 이야기들 간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뒤로 와서 여기 관련된 문제 하나 바로 풀자. 200쪽에 4번 문제. 200쪽에 4번 문제 스타트. 시간은 30초. 저 수업 조금만 듣다가 이제 친구가 어딜까지 급하게 올라가고 여자인데 더 나니 민영아. 나중에 도움이 오는 거야. 자, 4번 문제 봐라. 갈색 눈동자 유전자다. 얘는 파란색 눈동자 유전자다. 그러면 갈색 눈동자 유전자 때문에 얘는 눈 색깔이 갈색이 됐고 파란색 눈동자 유전자니까 얘는 파란색 눈이 된 거지. 그러면 결국에는 눈동자의 색깔에 대한 현질은 멜라닌이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난 것 같아요. 그러면 기억 보기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전자에 따라서 합성 요소가 많이 나왔고 유전자에 따라서 합성 요소가 적게 나왔죠. 유전 정보에 따라서 멜라닌 합성 요소가 합성된다.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갈색 눈동자랑 파란색 눈동자는 색소의 종류가 다르다. 이건 틀린 말이지. 색소의 종류가 다른 게 아니고 색소의 양이 다른 거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출구. 이제 안경은? 네. 그러면 니하고 인사할 거라고 잠깐 기다려. 네. 어? 방금 근데 다시 다녀요. 아니 안 돼. 놀러 온 거야. 정말 저는 그거 한다는데 미용사 할 거라는데. 그럼 미용사 열심히 해라. 내가 머리 깎으러 너 미용실로 꼭 내가 단골 해줄게. 자, 그러면 이 문제의 정답은 뭐 3번인 것으로 추정해 보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다시 돌아가자. 195쪽으로. 지금 학교에서 수업을 아무도 안 했다 이거지? 과학 수업은 일주일 동안 아무도 안 했다 이거지? 네. 수학도 아무도 안 했다. 수학 좀 했어요. 수학 좀 했다. 자, 생명 중심 원리에다 별표를 하나 치고
생명 중심 원리다. DNA에 적혀 있는 유전 정보를 토대로 해서 RNA를 만들어내는 과정. 이 과정을 전사라 하고, RNA에 적혀 있는 유전 정보를 토대로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 그 과정을 번역이라 합니다. 번역. 전사 번역. DNA를 토대로 RNA를 만들어내는 과정. 그거는 전사. RNA를 보고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과정. 요거는 번역. 자, 전사는 DNA의 정보를 RNA로 끌어내오는 건데, 자, 요거는 핵 속에서 일어납니다. 세포의 핵 속에서. 세포의 핵 속에서 전사 과정이 진행된다. DNA는 그냥 안에 그대로 두고 DNA에 적혀있는 이 유전 정보의 복사본 RNA를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이 RNA는 한 가닥인데 이 한 가닥의 RNA는 핵공을 통해서 빠져나올 거고, RNA가 빠져나왔으면 얘는 단백질을 합성하는 장소로 가야 되는데 단백질을 합성하는 장소는 리보솜입니다. 리보솜. RNA가 리보솜으로 오게 되면 RNA에 적혀있는 유전 정보를 토대로 단백질을 합성해낸다. RNA의 정보를 토대로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을 번역이라 하겠습니다. 그럼 자네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DNA가 RNA로 되는 과정이 전사인데 그거는 핵 속에서 일어납니다. RNA의 정보를 토대로 해서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그거를 번역이라 하는데 이거는 세포질의 리보솜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핵 속에서 전사되고 세포질에 있는 리보솜에서 번역이 된다. 전사 번역. 이렇게 전사 번역이 일어나서 단백질을 합성해내는 이런 과정을 생명 중심 원리라 한다. 자, 여기까지 기억을 꼭 하세요. 그 다음에 DNA에 있는 유전 정보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이 있는데 DNA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이 네 종류의 염기들이 있고 이 염기들이 보면은 뭐 구아닌, 사이토신, 아데닌, 사이토신,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아데닌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DNA에 적혀 있는 유전 정보입니다. DNA에 적혀 있는 유전 정보 3개씩 이 뭉치를 DNA에 적혀 있는 염기 3개 따다당을 3염기 조합이라고 부릅니다. 3염기 조합. DNA에 있는 염기 3개 따다당을 3염기 조합이라고 합니다. DNA에 있는 염기 3개, 연속된 3개의 염기, 연속된 3개의 염기를 3염기 조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자네들이 하나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DNA는 두 가닥인데 여기 A가 있고 G가 있고 T가 있고 C가 있고 G가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반대편 염기, 두 가닥의 염기 중에서 반대편 가닥에는 A 앞에는 반드시 T가 있고 G 앞에는 C, T 앞에는 A, C 앞에는 G, G 앞에는 C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데닌 앞에는 반드시 T고 사이토신 맞은편에는 반드시 구아닌이 AT, CG, AT, CG, CG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아데닌과 타이민, 사이토신과 구아민 얘 둘이 반드시 A 앞에는 T다. 이런 거를 상보적 결합을 형성한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상보적 결합을 형성한다. DNA에서 염기 3개 따다당을 3염기 조합이라 합니다. 그러면 하나 정리를 해놓으면 DNA에서 염기 3개 따다당 있으면 이거를 부르는 이름이 3염기 조합이라 하고 RNA에도 염기 3개 따다당 있는데 얘는 코돈이라고 부릅니다. 똑같이 염기 3개 따다당인데
DNA에 있는 따다당은 3염기조합이라 하고 RNA에서 따다당은 코돈이라고 부를 거예요. DNA에서 RNA에서 부르는 명칭이 조금은 다르다. 자, 그러면 3염기조합, 염기 3개가 어떤 하나의 아미노산, 염기 3개가 어떤 하나의 아미노산을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그 정도 이야기들. 자, 그럼 보라. 이제 다시 또 이야기합니다. 전사라고 하면 DNA에 적혀 있는 유전 정보를 토대로 RNA를 만들어내는 과정인데 DNA의 염기에 상보적인 염기들을 가진 뉴클레오타이드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A 앞에는 G 앞에는 C 앞에는 T 앞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DNA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인데 RNA에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대신에 유라실이 있어요. 유라실이 있습니다. T가 아니라 U가 있어요. 그러면 아데닌 앞에는 T가 와야 되는데 T 대신에 U를 끌고 오고 G 앞에는 C로, C 앞에는 G로, T 앞에는 A로 이렇게 염기들을 끌고 내온다. 그러면 U, C, G, A 이렇게 염기들을 줄줄이 일렬로 설 건데 요거 염기들 따다당은 코돈이라 할 겁니다. 코돈. RNA에서 염기 3개 따다당을 코돈이라고 부를 거다. RNA에서 염기 3개 따다당을 코돈이라고 부를 거다. 자, 그러면 RNA를 구성하는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실인데 염기 3개가 따다당을 이루겠죠. 여기 염기 몇 종류 들어올 수 있노? 넷 중에 하나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이 넷 중에 하나. 여기는 염기 몇 가지가 들어올 수 있노? 넷 중에 하나 들어오겠죠. 지금 여기는 염기 몇 가지가 들어올 수 있노? 넷 중에 하나 들어오겠지. 그럼 이 뭉치가 하나의 코돈인데 여기 4개가 하나의 코돈이잖아. 그러면 코돈의 종류는 64가지 코돈이 될 겁니다. 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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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뭐 A, A, C, A, A, U, A, G, C, A, G, U, 뭐 다다다다 해가지고 64가지 코돈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염기 3개가 연속된 게 코돈인데 코돈의 종류는 6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DNA에 적혀있는 유전 정보를 토대로 RNA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전사고 전사는 핵 속에서 일어납니다. 상보적인 염기들을 끌어내오는 작업인데 그 작업은 A 앞에는 U로 T 앞에는 A로 C 앞에는 G G 앞에는 C 이렇게 긁어내오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니? 자, 별거 없다. 나중에 문제 풀면 싹 다 풀립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DNA는 4종류의 염기가 있고 RNA에도 4종류의 염기가 있다. 코돈은 64가지 종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번역 과정을 이제 살펴봅시다. RNA의 유전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 자체가 번역이고 단백질은 리보솜에서 합성을 하는데 단백질이 합성되는 장소는 리보솜. 리보솜은 막이 몇 겹이라 했노? 어? 한 겹? 저는 리보솜 막이 몇 겹이라 했노? 2겹? 리보솜 막이 몇 겹이라 했노? 구성이요. 없습니다. 진원아, 리보솜은 막이 없다. 얘는 무막이야. 막이 없어. 세포 막이 없어요. 리보솜에는. 자, 단백질이 합성되는 장소는 리보솜인데 여기는 막이 없다. 그러면 RNA의 코돈이 지정하는 아미노산. 자, 봐라. 여기에는 C, G, T, G, G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C 앞에는 G, G 앞에는 C, T 앞에 A, G 앞에 C 이렇게 붙어 있죠. 자, 요거 한 가닥, 요거 한 가닥, 요 2가닥의 뭉치가
DNA야. 그럼 우리는 DNA의 유전 정보를 토대로 RNA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RNA에 보면 여기에 C가 붙어있죠. 그러면 요 위에 거 밑에 거 중에서 어떤 걸 보고 배경고 G를 보고 C를 끌고 온 거야. G 앞에 C, C 앞에 맞은편에 G, A 앞에 T인데 T 대신에 U, C 앞에 G, C 앞에 G, A 앞에 T 대신에 U, U, T 앞에 A, A 앞에 U, U, G, G 이렇게 끌고 온 거라고. 그러면 나는 여기에 있는 위쪽 가닥과 아래쪽 가닥 중에서 전사 작업을 진행할 때 나는 요 밑에 있는 이 가닥에 있는 유전 정보를 보고 밑에 있는 이 가닥의 유전 정보를 보고 RNA를 생산한 거야. 위에 가닥이 아니라 밑에 가닥을 보고 반대편에 상호적인 염기들을 붙여서 RNA를 만들어낸 겁니다. 아래쪽 가닥을 보고 RNA를 만들어낸 거다. 그러면 요 염기 3개 다다당, 염기 3개 다다당, 염기 3개 다다당, 염기 3개 다다당이 하나하나가 각각 코돈인데 코돈 하나당 아미노산 하나 만든다 이거야. 코돈 하나가 아미노산 하나 만들고 코돈 하나가 아미노산 하나 만들고 코돈 하나가 아미노산 하나 만들어. 그러면 여기 있는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을 붙이는 작업,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을 붙여주는 작업. 자,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을 붙여주는 작업, 요 결합의 이름이 펩타이드 결합입니다. 펩타이드 결합. 이게 펩타이드 결합이고 이 과정에서 물 분자가 한 개 빠져나갑니다.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을 붙여주는 작업을 한다. 잠깐만 여기 잠깐만. 너가 그 완자체 78페이지 한번 살짝 펴봐라. 78페이지. 진호나 동우가 민혁아 78페이지 펴봐. 78페이지 여기 생명체 구성 물질의 형성인데 이거 1차 고사 때 들어갔었니? 예. 들어갔었니? 그 펩타이드 결합 형성할 때 물 빠져나가고 폴리펩타이드 이거 들어갔었니? 그거 안 들어간 것 같지? 지금 좀 낯설지? 거기 수업 되어 있나? 민혁아 어? 내하고 수업은 되어 있나? 오케이. 근데 내하고 수업은 지난번에 했는데 이 부분이 시험 범위에서 빠졌던 것 같기는 하다. 들어갔던 것 같기도 하고 빠졌던 것 같기도 해. 표시가 안 돼 있어 시험 범위. 이것도 다음에 한 번 더 다시 복습을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자네들이 내가 이 펩타이드 결합을 이야기하는데 좀 뭔가 낯설어하는 느낌이라서. 자, 펩타이드 결합이고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을 연결시켜주는 결합이 펩타이드 결합이야. 그럼 그 옆에 또 아미노산 연결시키면 또 이 과정에서 물이 하나 빠져나간다고. 그럼 여기 1번 아미노산, 2번 아미노산 있는데 이 둘이 붙였잖아. 이 결합의 이름이 뭐다 이게? 이게 펩타이드 결합. 2번과 3번도 붙였죠? 3번과 4번도 붙였지? 각각 이 결합들이 전부 다 펩타이드 결합이야. 그럼 아미노산들을 줄줄이 연결시키면 얘가 폴리펩타이드가 되고 폴리펩타이드는 아직 단백질이 아닙니다. 폴리펩타이드를 구부리고 접고 내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 놓으면 이게 이제 단백질이 되는 거야. 그러면 RNA에 적혀있는 유전 정보를 토대로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 아미노산들을 붙여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과정, 그 과정이 번역이다. 번역 어디서 일어난다고? 아니, 번역은 일어나는 장소, 리보솜에서 일어난다. 번역이 일어나는 장소는 리보솜이야. 자, 그러면 코돈이 토탈 몇 가지 종류로 했습니까? 코돈이 64가지죠. 예? 자, 코돈이 토탈 64가지야. 64가지. 자, 64가지인데, 이거 숫자 잘 봐라. 코돈이 64가지인데,
그 중에 한 개 어디 있노? UAG 자, 64가지의 코돈들 중에서 UAG가 아니고 AUG 얘는 게시 코돈이야. 게시 코돈 뭔가 아미노산들을 합성해 나갈 때 시작점을 알리는 거라고. 시작점 게시 코돈인데 게시 코돈인 AUG는 아미노산들 중에서 메사이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을 만들어내. 그러면 처음 시작은 메사이오닌에서 시작이라고. 시작점 여기야. 그 다음에 여기들이 줄줄이 붙어가지고 다양한 아미노산들을 만들어내겠죠. 그럼 만들어내다 보면 아미노산들이 끝까지 붙는 게 아니라 뭔가 마침표도 찍어야 된다고. 자, 마침표 찍는 게 UAA, UAG, UGA, UGA가 있는데 이 세 개가 마침표를 찍는 코돈이라고. 근데 얘네들은 아미노산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냥 마침표만 찍는 거야. 자, 여기 마침표만 딱 찍는 거라고. 그러면 UAA, UAG, UGA 얘들을 세 개를 종결 코돈, 마침표 찍는 코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얘는 아미노산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럼 너가 생각해야 되는 숫자는 요거를 잘 보라고. 토탈 64가지인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게시 코돈이고 얘는 메사이오닌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세 가지는 종결 코돈이고 얘는 아미노산 안 만들어냅니다. 그럼 실제로 아미노산을 만들어내는 코돈은 61가지의 코돈이 아미노산을 만들어냅니다. 61가지만 아미노산을 만들어냅니다. 그 정도까지만 체크를 하라고. 알겠습니까? 자, 오케이. 뭐 뜬금 잡는 이야기 같은데 다양한 일단 문제들을 풀면서 문제들을 몇 개 당장 풀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전사 번역 과정. 자, 일단 7번 문제부터 스타트. 동호가 몇 번? 제요. 4번. 성일, 4번. 진원, 4번. 차찬, 지훈, 민혁이 4번 각인데? 자, 봐라. 여기 G네. G 이렇게 끌고 그래. T 앞에 A 앞에는 T가 아니라 이건 U. G 앞에는 C. A 앞에는 T가 아니라 얘도 U. 기억과 니에는 모두 T가 아니고 U네요. 자, 1번 가닥과 2번 가닥 중에서 1번 가닥을 보고 전사를 시켜온 거네. 이건 RNA니까. DNA의 정보를 RNA로 끌고 온 거니까. 1번 가닥에서 전사시켜온 거네. 자, 나는 RNA죠. 나에서 염기 3개 따다당을 코돈이라 했지. 여기에서도 염기 3개 따다당을 부르는 이름은 3염기 조합입니다. 나에서 누구다? 코돈, 콜. 그러면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다.
자, 오케이. 그 다음에 10번 문제 또 풀어봐라. 스타트.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지금 몇 번? 응? 4번? 자, A. B 이거는 한 가닥으로 되어 있는 RNA고, C는 RNA가 들어와서 아미노산들을 착착착착 붙여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리보솜이고, 얘가 나중에는 단백질이 될 건데, 얘가 단백질이 될 건데, 이 하나 자체는 아미노산인 거죠. 아미노산. A는 아미노산이고, 아미노산의 종류는 20가지 종류가 맞습니다. 아미노산의 종류는 20가지입니다. 저 앞에서 배웠었어요. 자, 그 다음에 B의 코던은 24개가, 코던 24개가 번역되어서 기억을 합성한다 되어 있는데, 코돈 염기 3개 묶음이 코돈이지. 코돈 하나당 아미노산 하나 만들어낸다고. 그러니까 얘는 코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코돈이 번역이 되어서 기억 폴리펩타이드를 만들어낸 겁니다. 틀렸습니다. C는 리보솜입니다. 답은 4번. 코돈 8개고 바꾸면은 코돈 8개고 염기 24개가 번역 작업이 되어서 이만큼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면 답은 몇 번? 넘버 4.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뭐 이런 정도 이야기가 있다.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서 유전자 이상에 의해서 생겨나는 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전자를 구성하는 DNA의 염기 서열 이상이 생겨서 나타나는 병인데, 전사 번역 과정 자체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애초에 잘못된 염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가장 대표적인 게 남모양의 적혈구 빈혈증인데, 여기다 일단 별표를 3개를 쳐요. 남모양의 적혈구 빈혈증인데, 여기 이 사람을 보면 사이토신, 타이민이야. 이게 정상적인 어떤 유전자인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사이토신에 타이민이 붙어 있어야 되는 자리에 아데닌이 하나 붙어 있고, 그 뒤에는 다시 T가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CTT에서 DNA의 정보를 토대로 RNA를 뽑아내면 C 앞에는 G로, T 앞에는 A, T 앞에는 A, GAA가 되는 거고, 얘는 C 앞에 G, A 앞에 T 말고 U로 T 앞에는 A, 이렇게 끌고 내려왔습니다. 전사 작업이 일어났다고. 근데 이 사람도 요 유전 정보 자체가 잘못 적혔을 뿐이지 전사 과정 자체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전사 잘 됐어. 자, 그러면 GAA에 의해서 글루탐산이라는 아미노산이 만들어졌고, 얘는 GUA에 의해서 발린이라는 아미노산이 만들어졌다.
글루탐산이 붙었더니 정상적인 적혈구가 만들어졌는데 이 자리에 발린이 붙었을 때는 이상한 적혈구가 만들어지더라 이거죠. 그럼 얘는 희한한 모양의 난 모양의 적혈구가 만들어진다. 자, 정상적인 적혈구는 동글동글하게 생겼는데 난 모양의 적혈구는 보니까 좀 길쭉길쭉하게 생겼다 이거지. 그럼 얘가 정상적으로 혈액순환이 잘 안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얘가 빈혈을 일으킬 수 있다. 뭐 그런 정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난 모양의 적혈구 빈혈증. 자, 그 다음에 페닐케톤요증은 우리 몸속에 만들어지는 물질 중에서 페닐알라닌이 있는데 페닐알라닌을 분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페닐알라닌을 분해하는 효소가 잘 안 만들어졌어. 페닐알라닌 분해가 잘 안 되니까 몸속에 페닐알라닌이 자꾸 축적이 되게 되고 페닐알라닌이 페닐케톤으로 바뀌면서 뇌조직 손상을 일으킨다. 그게 페닐케톤요증. 디테일하게는 안 물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유전 정보도 서로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다릅니다. 싹 다 다르지만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동일한 유전 보호 체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DNA의 유전 정보 저장하고 있고 네 종류의 염기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에 의해서 유전 정보를 저장을 하고 있고 RNA로 유전 정보를 전달한 다음에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합성합니다. 그러니까 코돈을 동일한 코돈 9로 사용을 하더라 이거예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이렇더라. 아, 그러면 여기서 결론을 내린 거는 모든 생명체가 이렇다는 것은 우리 모두 다 공통조상에서 출발해서 진화해 왔다. 모든 생명체의 근본은 같았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이 정도 느낌이야. 전사 번역 과정만 잘 이해를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뒤로 가서 문제 하나 더 풀겠습니다. 그리고 202쪽에 12번 문제 스타트. 동이 답 나왔냐? 민혁아 몇 번? 응? 5번. 지훈아? 4번. 5번, 4번. 진원아? 3번, 5번, 4번, 3번. 4번? 석찬아? 4번. 동우가? 5번. 성윤아? 4번. 4번, 5번. 이 과정인데?
뭐지? 4번, 5번은 기호 차이야? 자, 보자. 난 모양의 적혈구 빈혈증은 전사 과정에서 염기가 바뀐 것이 원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을 잘 해석해야 돼요. 중요한 말이다. 전사 과정에서 염기가 바뀌었다. 그럼 원래는 정상이었니? 전사 과정에서 뭐가 잘못된 거니? 자, 봐라. 얘는 애초에 이상한 게 적혀 있었어요. 전사 과정에서 뭔가 바뀐 게 아니라 얘는 전사는 잘 일어났어. T 앞에 A고 얘는 A고 얘는 G고 전사는 잘 됐다고. 전사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얘는 원래부터 잘못된 걸 들고 있었어요. 전사 과정에서 염기가 바뀐 게 문제는 아니야. 전사 과정의 문제는 아니라고. 그럼 GAA는 글루탐산 합성해냈고 GUA는 발린을 뽑아냈다. GAA랑 GUA는 서로 다른 아미노산 지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아미노산 보이는 것만 봐도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 아미노산의 종류가 바뀐 거지 아미노산의 개수가 바뀐 건 아니라고. 정상 헤모글로빈이나 비정상 헤모글로빈이나 아미노산의 개수는 같아요. 아미노산의 종류가 하나 달라졌을 뿐이에요. 그러면 기억이 아니야. 기억이 아니면 정답은 몇 번? 4번이다. 전사 과정에서 염기가 바뀐 게 아닙니다. 애초에 다른 염기가 적혀 있었던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203쪽에 4번 문제. 스타트. 동이 답 나왔니? 몇 번? 4번. 성일 4번. 니은 틀렸다 이거죠? 진호 몇 번? 4번. 자 봐라. 이 사람은 정상이고 정상은 프롤린, 글루탐산이고 얘는 프롤린, 발린, 글루탐산이니까 얘는 뭔가 병. 얘는 프롤린, 글루탐산이니까 얘도 정상이야. 근데 정상과 나는 어떤 차이가 있냐? 정상과 나는 GAG지. 근데 우연찮게 GAA도 글루탐산이고 GAG도 우연찮게 글루탐산이야. 유전 정보는 달랐지만 같은 아미노산을 만들어냈지. 그러니까 나는 유전 정보에는 문제가 있었지만 병은 안 걸렸다고. 그러면 GAA도 글루탐산이고 GAG도 글루탐산이니까 글루탐산 아미노산을 만들어내는 코드는 최소 2개 이상 있습니다. 가는 어차피 프롤린, 발린, 글루탐산이니까 정상인과 가는 아미노산 개수는 같겠죠. 개수는 같지. 나는 정상이야.
적혈구 빈혈증 유발하지 않습니다. 니은 틀렸어요. 정답은 DD. DD. 지금 맞췄구나. 정답 몇 번? 4번. 오케이. 자, 산화 환원 반응. 자, 산화 반응 환원 반응인데 먼저 최종적인 결론부터 먼저 정리를 해놓고 가면 산화 산화환원을 산소의 이동으로 정의를 하면 산소를 얻으면 산화, 산소를 잃으면 환원이라고 부릅니다. 산소를 가지고 정의하는 방식. 그 다음에 전자를 가지고 산화환원을 정의할 때 반대로 전자를 잃으면 산화, 전자를 얻으면 환원이 됩니다. 산소를 가지고 정의하는 방식이 있고 전자를 가지고 정의하는 방식이 있어요. 산소를 얻으면 산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전자를 잃으면 산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산화하는 반응에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산화하는 반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광합성입니다. 광합성인데 첫 번째 예가 광합성이라서 조금 섭섭하긴 합니다. 어쨌든 광합성이라는 것은 식물이 엽록체에서 빛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내는 작업, 그 자체를 광합성이라 할 겁니다. 자, 근데 이거는 따지고 보면 반응식을 써보면 이산화탄소하고 물을 이용을 해서 포도당과 산소 기체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누군가가 산소를 잃었을 거야. 그래서 산소가 독자적으로 빠져나왔기 때문에 여기 어딘가에 붙어있던 산소가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산화하는 반응이 맞아요. 근데 요거의 산화하는 반응은 산소 이동과 전자 이동으로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세 번째 산화수의 변화를 통해서 따져야 되는데 산화수가 증가하면 산화고 감소하면 환원이 된다. 이거는 통합과학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산화수의 증가 감소는 화학원 수준의 이야기야. 그러니까 화학원 수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전자나 산소의 이동을 가지고 따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외우기로 했어요. 이환물산 요렇게 그냥 외워. 이환물산을 그냥 외워. 이산화탄소는 환원이 되고 물은 산화가 됩니다. 그래서 포도당과 산소 만들어졌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그냥 외워. 이환물산. 이산화탄소는 환원이 되고 물은 산화가 됩니다. 그냥 외워놓고 그래서 광합성이 지구에 영향을 미친 건 도대체 뭐냐? 자, 원시 바다에 광합성을 하는 남세균이 출현했습니다. 남세균이 이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 기체를 내뿜었습니다. 그러면 대기 중에 산소가 생겨났습니다. 옛날에 남세균이라는 게 등장을 하면서 대기 중에 산소가 누적이 되었다. 그러면 산소는 일부 금속들과 반응해서 산화물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바다에 있던 산소들이 남세균이는 바다 속에 살던 생명체고 바다에 있던 산소들이 대기로 방출되면서 원시 대기의 산소 기체의 비율이 높아졌다. 산소가 많아졌다 이거죠. 자, 산소가 많아지니까 실제 생물들이 산소를 이용하는 형태로 진화해 간다. 산소 호흡을 하는 생명체들이 등장을 했고 산소 기체가 많아지니까 얘는
산소 기체들이 뭉쳐서 O3 오존으로도 일부 변신을 하더라. 그래서 산소 호흡을 하는 생명체들도 등장을 했고 오존층도 형성이 되었다. 대기 중에 산소가 많아지다 보니 오존층이 형성이 되었어요. 우연찮게. 근데 이 오존층은 태양에서부터 날아오는 유해한 자외선이나 방사선 이런 것들을 흡수를 해버리더라고. 태양에서부터 날아오는 엄청난 세기의 자외선 때문에 생명체들이 육지에 살 수 없었는데 이 오존층이 유해한 자외선과 방사선을 차단을 하니까 얘네들이 육지로 올라와서 생활이 가능했다. 육상 생활이 가능해졌다. 이것도 광합성을 통해서 지구에 변화가 나타났다 이거죠. 이 요지가 왜 나왔냐면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가 만들어졌다. 광합성 반응은 산화 반응 반응인데 그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산소가 산소 호흡을 하는 생명체와 오존층을 만들면서 육상 생활이 가능하게 되었다. 지구의 역사에 아주 큰 변화를 주게 되는 어떤 분기점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화석연료. 화석연료는 땅 속에 묻혀있던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런 아이들이 화석연료입니다. 화석연료는 탄소랑 수소가 주요 성분이야. 탄소와 수소가 주요 구성 성분이고 화석연료는 탄소와 수소가 성분이니까 얘가 산소하고 반응을 하면 탄소가 산소 만나면 CO2 될 거고 수소가 산소를 만나면 H2O가 될 겁니다. 물과 이산화탄소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따지기 쉬운 게 얘가 산소랑 반응을 해서 산소가 이쪽으로 와서 들러붙겠죠. 산소하고 들러붙었으니까 얘는 산화되었습니다 라고 과감하게 이야기를 하면 되고 얘가 산화되었으니까 이 산소는 그냥 환원되었습니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나한테 산소가 와서 들러붙으면 난 산화된 거야. 자, 화석연료가 산소 기체랑 반응을 해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된다. 그럼 이 화석연료는 산화된 거고 산소는 환원된 겁니다. 그러면 이 화석연료의 사용도 결국에는 산화하는 반응이고 산화하는 반응을 통해서 석탄 이 산화하는 반응이 인류의 역사를 또 바꿨다 이거죠. 석탄이 산업혁명을 일으키게 되었고 석유를 이용하면서 다양한 에너지원으로 이용되었고 근데 이 화석연료를 사용하다 보니 이산화탄소가 생겨나는데 그 이산화탄소 때문에 환경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구 온난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뒷페이지 철의 재련. 철의 재련은 학교마다 조금 강조되는 요소가 다르긴 한데 어느 정도까지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주어진 많은 식만 내가 집중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산화철 단식을 써줄게. Fe2O3 이거하고 일산화탄소 3개가 반응을 합니다. 반응식도 써놔라. 이거 나중에 다 알아야 되는 거다. 자, 이온이 3개가 반응을 하면 2개의 Fe가 생겨나고 CO가 여기 있는 산소를 떼고 산소를 떼서 3개의 CO2가 생겨납니다. 3개의 CO2가 생겨납니다. 자, Fe2O3가 3개의 일산화탄소랑 반응을 하면 2개의 Fe랑 3CO2를 생성해낸다. 자, 그러면 이것도 순수한 철을 만들어내는 과정, 순수한 철을 만들어내는 과정 자체를 재련이라고 할 겁니다. 순수한 알루미늄을 만들어내는 과정, 알루미늄의 재련.
순수한 구리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구리의 재련이야. 자, 그러면 이게 순수한 철을 생산하는 과정이니까 이건 철의 재련이고, Fe2O3가 결국 Fe2로 되는 거니까 Fe2O3는 산소를 잃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산소를 잃었다. 그럼 얘는 반원이 된 거고, CO가 CO2 됐습니다. 산소가 하나였는데 하나 더 붙였죠. 그럼 CO는 산소를 하나 더 붙였다. 산소를 얻었다. 그러면 얘는 산화되는 겁니다. Fe2O3는 환원이 되고 CO는 산화가 됩니다. Fe2O3는 환원이 되고 얘는 산화다. 그러면 이것도 산화하는 반응인데, 산화하는 반응을 통해서 순수한 철을 생산을 했고, 철을 이용해서 철기시대, 문명을 발전, 철로 만든 증기기관, 산업혁명을 이끄는데, 산업혁명을 일으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 광합성, 호흡, 화석연료, 연소, 철의 재련, 이런 것들은 모두 산소가 관여하는 산화하는 반응으로서 지구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 반응식들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빡세네요. 자, 그러면 뒤로 가서 요거 관련 문제 하나만 풀겠습니다. 지구 역사는 됐다. 그다음 설명을 해야 간단한 문제를 풀 수가 있네요. 그대로 있어라. 저의 재련. 자, 요 밑에 여기서 보면 이제, 자, 여기다 별표 3개를 치세요. 산소를 얻으면 산화, 산소를 잃으면 환원, 산소를 얻으면 산화, 산소를 잃으면 환원이야. 산소를 얻으면 산화, 산소를 잃으면 환원. 그러면 여기에 많은 식이 있는데 CuO가 됐죠. 산소를 하나 붙이고 있었는데 그 산소를 떼어내고 Cu가 된 거죠. 산소를 떼어냈다. 그러면 얘는 환원. C였는데 CO2로 C에다 산소 2개를 붙였죠. 그러면 C는 산화되었습니다. 산소를 얻으면 산화, 산소를 잃으면 환원, 산소를 얻으면 산화. 자, 그럼 여기를 봐라. 구리와 탄소의 반응인데, 반응식은 구체적으로 안 적어놨지만 우리가 이 문장을 통해서 반응식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구리는 붉은색이야. 붉은색. 그 다음에 산화 구리에 산소가 들러붙으면 얘는 검은색이야. 그 다음에 구리 이가 양이온 얘는 푸른색입니다. 이 색깔도 기억을 하세요. 구리 이가 양이온은 푸른색. 그냥 구리는 빨간색. 산화 구리는 검은색이야. 자, 그러면 이 문장을 보세요. 다음 그림과 같이 검은색 산화구리와 탄소 가루를 반응을 시켰습니다. 산화구리와 탄소가 반응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면서 이산화탄소가 생겨났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시험관 속에 붉은색 물질이 생성되었다. 붉은색 구리가 만들어졌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구리와 CO2가 만들어졌습니다. 두 개의 CuO랑 탄소가 반응을 해서 두 개의 Cu랑 CO2가 생성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는 것은 이산화탄소고, 붉은색 물질이 생성되는 것은 그냥 물이다 이거죠. 그러면 CuO가 Cu로 변신했다. 그럼 CuO에 붙어있던 산소가 떨어져 나갔다. 검은색이었던 얘가 붉은색으로 바뀌었다. 산소를 잃었으니까 얘는
환원되고 C는 CO2가 되었습니다. 탄소가 이산화탄소로 바뀌었습니다. 탄소가 산소를 얻어서 이산화탄소가 됐습니다. 그럼 얘는 산화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확인하는 방법은 수산화 칼슘 수용액 석회수가 부액해 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구리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붉은색 물질이 만들어졌다. 저기에서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자, 오케이. 자, 그 다음 뒷페이지로 또 가보면 여기에서도 상식을 동원해야 돼요. 첫 번째 봐라. 문제 그대로 읽으면 돼. 다와 같이 구리판을 겉불꽃 속에 넣고 가열을 했더니 구리판이 검게 변했다 이렇게 적어놨다고. 그러면 구리판이 검게 변했다라고 하면 CO5가 됐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왜? 겉불꽃이니까 공기 중에 산소와의 접촉이 편했을 것이고 구리와 산소가 반응을 해서 산화구리가 됩니다. 구리와 산소가 반응을 해서 산화구리가 됩니다. 구리한테 산소가 들러붙는 거니까 구리는 산화되는 거고, 구리가 산화됐으니까 이 산소 기체는 환원되는 거겠죠. 얘는 산화되고 얘는 환원이 되는 거다. 산화되고 환원이 되는 거다. 자, 그 다음 문장은 뭐냐면 검게 변한 구리판을 솥불꽃에다 넣었더니 다시 붉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론은 이거죠. 검게 변한 구리판을 솥불꽃에다 넣고 가열했더니 다시 구리가 되었다. 그러면 이 반응은 여러 가지 형태로 쓸 수도 있는 게, 그 탄소랑 반응을 해서 Cu 되고 CO2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니면 여기 있는 CuO가 여기 도다니는 일산화탄소랑 반응을 해서 Cu 플러스 CO2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핵심은 산화구리가 산소를 떼어내고 구리가 되었다라는 게 핵심이면 산화구리는 얘는 환원이 일어나는 거고, 얘랑 반응하는 탄소라고 써서 CO2가 될지 CO라고 써서 CO2가 될지 모르겠지만 얘는 산화가 되는 거죠. 산소랑 붙으면 산화, 산소랑 떨어져 나가면 환원, 산소랑 결합을 하면 산화, 산소에서 떨어져 나가면 환원이 되는 거다. 자, 그러면 뒤로 와서 문제 한두 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두 개 정도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선에 요거 1번 문제, 1번하고 1번 옆에 있는 4번하고 두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자, 1번 봐라.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증가하면서
산소 호흡을 하는 생물이 출현했고 산소층이 형성됐다. 오존층이겠죠. 뭐 적당한 표현은 오존층일 것 같아. 이거는 틀렸고 이거 오존층이다. 지구에 광합성하는 생물이 출현했다. 이 나가 제일 먼저겠죠. 그 다음에 가에 오존층 생겨났고 다에 육지로 올라온 거겠지. 오존층에 의해서 자외선이 차단되면서 육지로 올라와 살 수 있게 되었다. 나 이후에 광합성하는 생물이 출현하면서 대기 조성은 변했을 것이고 나가 다 순서일 것 같습니다. 그럼 니은, 디귿만 맞는 표현인 것 같아. 그러면 니디. 아이고 이거 제압이 못하네. 자, 그 다음에 4번. 4번은 검은색 산화구리와 탄소 가루를 시험관 속에 넣고 가열하였더니 붉은색 고체가 생성되었다. 검은색 산화구리 CuO랑 탄소 가루 넣고 반응을 했더니 붉은색 CU 된 거고 석회수 부역해 CO2 생성되었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산화구리가 그냥 구리로 변신한 거니까 산소를 잃었다. 잃었으니까 얘는 환원. 탄소가 CO2로 된 거니까 얘는 산화. 산화구리는 산화된다. 이거 틀린 거죠. 발생한 기체는 이산화탄소입니다. 이거는 산화하는 방법입니다. 맞는 말이겠지. 그러면 디귿은 어떠니? 디귿은 맞는 말이죠. 그러면 니디.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5번 문제 스타트. 지훈아 답 나왔니? 몇 번? 1번. 오케이. 형욱이? 3번. 오케이. 민혁이? 3번. 진원이? 4번. 성윤이? 3번. 자, 보세요. 가는 붉은색 구리가 알코올 램프의 겉불꽃과 반응을 해서 산소랑 반응을 해서 산화구리가 된 거죠. 그래서 까맣게 변했습니다 라고 적어 놓은 거야. 자, 나는 검게 변한 구리판을 솥불꽃에 넣고 누구랑 반응을 시켰더니 얘가 다시 붉어지고 뭐 CO2가 생성되었겠죠. 이런 상황이야. 그러면 이건 아직 안 배웠지만 어쨌든 가에서 구리가 산소랑 만나서 CO가 된 거니까 얘는 산화가 된 겁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나?
산화가 된 거면 산소를 얻어서 Cu가 CuO 됐으니까 얘는 산화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산소를 얻어서 산화면 전자를 잃어서 산화해요. 이거 어차피 같은 편이니까. 그럼 가에서 구리는 전자를 잃는다. 요거 맞는 말이죠. 산소를 얻어서 산화된 거니까, 산화됐으면 산소를 얻었고 전자를 잃었어요. 두 개 동시에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가에서 생성된 물질은 CuO, 산화구리입니다. 자, 가에서 구리판의 질량은 증가한다. 자, 봐라. 구리하고 산소가 들러붙었잖아. 산소가 구리한테 와서 들러붙었잖아. 그러면 그냥 구리가 있는 게 무겁겠냐? 산소 들러붙은 게 무겁겠냐? 산소 들러붙은 게 더 무겁겠죠? 구리 판때기의 질량은 증가합니다. 별표 3개 하나 쳐놔라. 자, 가에서 구리판은 산화가 됐어. 산화가 산소랑 반응을 해서 산화가 된 거라고. 이산화탄소랑 반응해서 반원된 건 아닙니다. 4번 틀린 말. 자, 그 다음에 나에서 검게 변한 산화구리, 구리 판때기는 그냥 구리로 되면서 산소를 잃어야 됩니다. 잃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 알겠습니까? 자, 이거 전자 이동을 나 오늘 다 하기에는 조금 애매해서 이거 관련된 문제 하나만 더 풀고 전자 이동까지 오늘 설명을 다 못해요. 지금 설명할 게 좀 많아. 이 산소의 이동에 의한 반응식을 하나 더 풀고 같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문제. 자,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 한번 풀어봐. 종이 나왔냐? 진호이 나왔냐? 성규이 몇 번? 3번. 동욱이 5번. 진원 5번. 지의 4번. 민혁이 3번. 자, 봅시다. 마그네슘 리본이고, 문제에서 파악을 해야 돼. 마그네슘 리본이고, 그 마그네슘 리본을 그대로 태워주면 공기 중에 산소랑 반응을 해서 산화 마그네슘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마그네슘 가루를 누구랑 넣었냐면 드라이아이스랑 넣어서 반응을 시켰다고. 그랬더니 흰색 가루와 검은색 가루가 생겨났다. 마그네슘 가루를 넣고 연소시키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흰색 가루와 검은색 가루가 생겨났다. 그러면 이 마그네슘과 이산화탄소가 반응을 해서 아마 MgO가 생겨날 거고, 여기서 Mg랑 O가 붙고 그 다음에 아마 탄소 가루가 생겨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문장을 통해서 일단 최대한 해석을 해야 돼. 그러면 가에서 생성된 MgO는 나에서도 생겨나겠네요. 자, 나에서 우리가 추정한 반응식을 보면 이산화탄소인 이 드라이아이스가 탄소로 되면서 여기에 붙어있던 산소를 열로 떼서 준 거지. 그럼 이산화탄소는 산소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반응될 겁니다. 나에서 만들어진 검은색 가루, 탄소입니다. 자네들이 사용하고 있는 연필, 샤프심, 그게 탄소 가루야, 탄소 가루. 흑연. 알겠습니까? 그러면 답은 돈 몇 번이나 했노? 진호 몇 번이나 했노? 5번이나 했습니까? 오케이. 그게 아닐까?